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을 한번 봅시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차입금을 꿔와서 그거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이자를 지급한 거, 이자 비용이죠. 회계적으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손금이죠.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업무와 관련해서 차입금을 꿔와서 그 채권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 걸 테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거를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이 네 개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한다. 각각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송금불산입을 한다라는 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각각의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되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얘네 둘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보라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이것도 무작정 암기해 줄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나하나 배우시면 당연히 이렇게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은 뭐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당연히 송금이죠. 그런데 송금으로 불산입하는 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양거로 2번 예외. 조세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특정의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지급이자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송금 불산입을 한다. 순서대로 한다. 1번과 2번은 그냥 묶어버리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거나 아니면 비실명, 그러니까 실명이 써있지 않은 무기명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다시 말하면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1억 원을 꼬아가지고 그 1억 원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에 5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500만 원의 이자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한테 밝혀야 될 입증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 A라는 사업자인데요. 저 사람한테 껐습니다. 아니면은 뭐 국민은행에서 껐습니다.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껐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저 광화문 쪽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금업을 표방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급전을 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에서. 근데 과세관청이 법인한테 너 500만 원 이자 비용을 지출했던데 그거 누구한테 준 거니? 라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이거는 가공비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50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갖다 넣으면서 회계 직원한테 야 이거 그냥 이자 줬다 그래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의 이자 비용이라고 치면 이자 비용을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줄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을. 근데 이때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혹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돈 주는 사람인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15.4% 정도. 뭐 이자 나중에 저기 소득세법에 가면은 각종 이자율이 쭉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5.4% 100만 원 중에 15만 4천 원은 원천징수를 하고요. 나머지 84만 6천 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자 비용 돈을 꿔가지고 채무자인 갑이 채권자인 을에게 돈을 1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 때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84만 6천 원만 을이라는 사람의 통장에다가 꽂아주고요.
15만 4천 원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갔다가 원천징수했습니다 라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나중에 을이 저 이자 소득을 지금 얻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원천징수를 배우면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4천 원은 누가 가져간 돈이에요? 국가가 가져간 돈이죠.